예, 안녕하세요. 법승TV의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인 여자친구를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폭행을 해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때린 시점과 그 여자친구가 사망했던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때린 것이 직접적으로 폭행에 대한 사인이 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의구심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의뢰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그 인과관계는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입증하기 힘들었고, 변호인인 저로서도 의학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에 전문 심리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했고, 부검의와 법원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전문 심리위원인 의사들의 감정을 통해서 폭행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어서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애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렸는지에 대한 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병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피고인도 전혀 알지를 못했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사망의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그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그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폭행치사 혐의는 폭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치사와 폭행치상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폭행치사라는 것은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애경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입증이 돼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폭행치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상해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 죄명은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이었고요. 제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폭행치사죄가 아니고 폭행치상죄에 가깝다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사이에 일주일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폭행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바로 죽었다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죽었다고 하면 그 폭행과 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폭행을 하는 시기와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던 시기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을 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점을 밝혀내기는 의학적인 소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했었고요. 해외 논문이라든지 판례라든가 이런 사안을 검토를 해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주요 병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전문 심리위원인 의사를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주요 병명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문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여러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데이트 폭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이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서 또는 과도하게 과장된 행위로 포장된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밝혀야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진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받으러 오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경기 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